또 중요한 게 면적이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나와요. 면적.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몇 평형이면 실평수가 몇 평이다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몇 평형이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일반 원룸, 투룸, 빌라들 어떤 경우에는 임대평수가 40평인데 실평수가 30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40평인데 실평수가 25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임대평수 기준이 아니라 실평수가 중요하다. 실평수가 몇 평이신가요? 실평수 위주로 우리가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임대에서는. 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손님이 쓸 건데, 손님이 봤을 때는 임대평수가 몇 평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임차인이 봤을 때는. 내부의 실면적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업무용 부동산이다. 그럼 실제 평수 더 조심해야 되겠죠. 왜? 인허가 업종. 여기 실평수가 몇 평이에요? 우리 여기 32평이야? 네, 32평으로 적어놨어요. 손님하고 같이 봤어요. 마음에 든대요. 손님이 물어보죠. 여기 실평수가 몇 평이에요? 기억이 나죠? 적어놓은 것도 있고. 여기요? 32평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실제로는 건물 측에서 얘기하는 거, 관리소장이나 건물주가 얘기하는 거는 실측을 해보면 그거보다 항상 적어요. 그래서 32평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32평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조금 그거보다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 정도만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실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이 있어야 되는 업종이다 라고 하면 자기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내부 실평수를 재겠죠. 근데 그게 계약서를 쓴 이후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잘잘못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평수가 중요한데, 그 실평수는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실평수가 아니니까 항상 주인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적습니다. 우리 30평이야 라고 해서 실측해보면 어떤 데는 27평 나오고요. 어떤 데는 26평 나와요. 심지어는 24평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얘기한 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버해서 실평수가 나오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20년 동안. 무조건 적어요. 그러니까 임대에서 우리가 면적을 체크할 때 이 부분 조심하자. 실평수가 중요하다. 단 그 실평수 불러주는 게 진짜라고 다 믿지 말자. 자, 그런데 임대평수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요것도 중요해. 실평수도 중요하지만 임대평수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무실이나 상가, 좀 큰 데들,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얘네들은 관리비 계산할 때 임대평수를 계산하죠. 50평인데, 임대평수 50평인데 실평수가 25평밖에 안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옛날 것들 그래요. 50평인데 실평수가 40평이 나와요. 쓸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니까 월세는 다르겠죠. 근데 둘 다 관리비 계산할 때는 평당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평당 10,000원 계산한다 라고 하면 50만 원이겠죠. 얘는 25만 원, 얘는 40만 원이 아니라. 관리비를 계산할 때는 실평수가 아니라 임대평수로 계산하더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이 있는 좀 큰 건물, 관리실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물, 이런 데들은 우리가 임대평수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막 계산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거기 월세 얼마예요? 보증금 얼마죠? 관리비는 얼마예요? 관리비 30만 원이야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임대인이 자기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27만 7천 원이야 라고 하면 뭘까? 요렇게 계산한 거죠. 임대평수로. 관리비 얼마예요? 우리 35만 7천 원이야. 또는 우리 평당 7천 원씩 계산해. 이렇게. 평당 7,500원씩 계산해. 우리는 그 중앙냉난방이라 중앙냉난방비 다 포함해서 평당 15,000원씩 계산해. 거기에 주차 한 대 포함되어 있어. 공용청소비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관리비를 계산할 때 임대평수 위주로 계산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